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갑입니다. 이번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동안 대책이 이 정부 들어서 이번에 21번째인데 6월 달에 대책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과열 정도가 좀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고, 제가 대책을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규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주로 법인거래라든지 비규제 지역에서 이제 수요가 이동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통해서 막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규제의 어떤 광역화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대책이 주로 강남이나 뭐 서울 쪽에 집중됐는데, 이번에는 뭐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의 뭐 청주라든지 뭐 대전까지 규제 지역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지역인 어떤 투기적 어떤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갭 투자를 좀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강남 뭐 삼성동이나 뭐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건 아파트 살 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이제 분양을 받으려면은 2년을 해당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놓고 아파트를 배정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 결국 갭 투자거든요. 이 부분을 차단을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제 규제 지역의 광역화 혹은 전국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도권은 뭐 일부 적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거고요. 안산 단원구 같은 데나 인천 연수구, 뭐 남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하고 청주 역시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많이 되었고, 대전 같은 경우에 뭐 동구나 중구나 서구, 유성구는 아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가 동시에 지정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로 비규제 지역으로 쏠리는 뭐 자금들이 다소 좀 주춤해지는 어떤 그런 양상, 그리고 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가해지기 때문에 뭐 거래 위축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 뭐 복합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뭐 삼성동이나 뭐 잠실동 그 주변의 어떤 투기적 수요 혹은 뭐 갭 투자 수요, 이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일대를 이제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용산 같은 데는 이렇게 묶은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묶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강도 높은 규제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당연히 뭐 이런 주택이나 상가 살 때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관심은 이제 주거용지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를 살 때 대지 지분으로 따지는 겁니다. 18제곱미터가 평수로 따지면 5.4평 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 되면은 그걸 사기 위해서는 이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잠실이나 뭐 삼성동 이런 데들 보면은 25평만 넘어도 거의 다 대지 지분이 5.4평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뭐 허가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구입하고 난 뒤에 허가 목적대로 이게 그 이용이 돼야 되거든요. 2년 동안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전월세 임대를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발되니까 일단 나중에 들어가 살 테니까 일단 사놓고 보자 하는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완전히 진짜 들어가서 실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 아들 혹은 뭐 내가 그쪽에서 근무할지 모르니까 미리 사놓자,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른바 주택의 부동산의 선침해가 안 된다는 부분은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규제 지역. 여러분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아시죠? 대출을 내서 집을 사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으니까 뭐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전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옮겨 타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안에 당연히 전입을 해야 되고, 기존 주택까지 팔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종전에 1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6개월로 이제 단축되는 거고, 뭐 시행 시기는 한 뭐 7월부터 보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는 종전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전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선매도 후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오히려 샀던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거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요번 대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은 헌집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새 집을 이제 나중에 분양받는 것을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격이 그 아파트에서 2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그냥 강남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은 뭐 당연히 어지간한 데는 다 될 거고, 지금 과천이나 뭐 광명, 분당 이런 데도 해당이 되잖아요. 범위가 넓어요. 시행 시기는 아마도 올 12월에 그 도정법이 개정된 다음에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받는 단지부터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죠. 이제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재건축을 이제 걸음마 뗀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은 그 아파트에 최소한 그러니까 2년 뭐 적어도 오랫동안 거주한 원주민한테만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거주하기가 좀 불편한 곳이라든지 특히 초기 단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요가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요번에 아마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이 이런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미 뭐 재건축은 규제가 벌써 4중 족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번에 5중 족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전진단 그게 지금 통과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조합은 지양도 금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걸려 있잖아요. 요번에 조합은 분양 자격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재건축에 대해서 5대 족쇄가 어떻게 보면은 가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뭐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든지, 최근에 종부세 이런 거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통해서 집을 많이 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도록 한 점, 이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규제의 어떤 강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주로 규제는 수도권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가 충청권을 지나서 이미 이제 대구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풍선 효과가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단기 급등 지역이라든지 뭐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위축이 될 것 같고,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실거주 위주로 많이 이제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거 가치가 높은 아파트 이쪽으로 수요자들이 이제 관심이 좀 많아질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에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이번에 보십시오.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실수요자 같은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지금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은 특히 3억이 기준이잖아요. 3억 원이 넘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제 9월부터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자금 어떤 출처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둬야 뒤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